네, 저희 활용정점 팟캐스트 오늘은 영화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AI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미지들도 좀 지나서 이제 영상이 좀 이제 좀 핫해질 것 같고, 저도 해외 유튜버들 보니까 이제 슬슬 그런 영화 관련 유튜버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 마치 한참 궁금하던 때에 이렇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이제 이관왕까지 하신 대단한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AI 콘텐츠 제작사를 하고 계신 권한세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궁금했던 게 이 콘텐츠 업계에 계속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일 하시다가 이렇게 싹 바꾸게 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원래 영화를 전공을 했었고, 이제 독립 단편 영화들 만드는 일도 했었고, 광고도 했었고, 이렇게 이제 영상 업계에 콘텐츠 업계에 계속 이제 종사를 하다가 CG 회사도 VFX 회사도 이제 다녔었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AI를 이제 발견을 하고 작년 이맘때쯤이죠. 가능성을 보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AI로 전문적인 AI 컨텐츠를 만드는, 지금 이제 영상 컨텐츠를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면서 기술도, 자체 기술도 저희 특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도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하시기 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장편 영화, 상업 장편, 우리가 흔히 극장에서 걸리는 이런 영화를 이제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시나리오 기획개발 캠프에서도 2등상을 수상하고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안 필름마켓에서 피칭도 하는 등 이렇게 나름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사나 이런 회사들이랑 비즈니스 미팅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괜찮은 코스를 밟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게요. 또 영화학과도 제가 나름 국내에서 좋은 영화학과를 나왔고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그런 이제 성과도 거뒀으니까. 근데 문제는 비즈니스 미팅 가니까 제가 그때 썼던 작품이 판타지였거든요. 좀 장르물이고 좀 스케일이 좀 있다 그쵸, 보니까 이건 당신 같은 신인한테 감독을 맡길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왜냐면 영화라는 예술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 IP를 넘길 생각 없냐. 이제 우리 인하우스 작가분들이나 이제 다른 같이 하시는 감독님이 하는 게 낫겠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현타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 꿈을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근데 이걸 너무 구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현을 하려다가 그러면은 이걸 실제로 촬영을 하고 이러는데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제가 그런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 그럼 CG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서 CG를 공부를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얼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을 통해서 실시간 렌더링을 좀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다가 근데 이것 또한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던 찰나에 작년 4월에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들 이제 런웨이의 젠 1, 젠 2 프로모션 영상을 보고 AI가 그냥 글자 치고 이렇게 하면은 영상을 만들어주는구나. 지금은 그때 당시 이제 움짤 수준이었지만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관련 논문도 찾아보고 정보 찾아보고 하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AI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 약간 요런 이제 시작이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예, 그 전에 이제 스토리입니다. 예. 타이밍이 딱 그렇게 딱 맞나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제가 그거를 AI로 영상을 만들겠다 했을 때 저희 업계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감독님들, 또 광고 쪽 사람들, 그리고 VFX 쪽 대표님들 다 똑같이 말씀하신 게 이거 지금 이렇게 그냥 장난 수준으로 만드는 수준이지 이걸로 뭐 진짜 뭐 커머셜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런 퀄리티로 있는 영상을 만들려면은 한 5, 6년? 적어도 10년은 걸리지 않겠냐 하면서 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약간 뷰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런데 저는 영화를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있거든요. 애초에 영화라는 매체가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예술이고,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흑백 영화에서 컬러 영화로, 최근에는 이제 필름에서 디지털로, 또 이제 상영 방식도 스크린에서 뭐 OTT로 이렇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정의와 형식이 달라지는 그런 예술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역사적 선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필름을 고수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도태가 되고 그 디지털 처음에 나왔을 때 무시받았거든요. 이거 영화냐. 근데 그 디지털을 가지고 수용을 한 신진 세력들이
그 이후에 영화계를 이끌었었단 말이죠. 저는 이 AI를 딱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났습니다. 아, 비슷한 과도기구나.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금방 되겠다. 그래서 그 역사적 선례를 보고 배운 내가 도태되지 않으려면은 이걸 잘 받아들여서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 지금 전 영역에 걸쳐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특히 개발 쪽도 이걸 쓰시는 개발자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그 약간 좀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배척하시는 개발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전 산업 영역에 걸쳐서 대부분 AI가 약간 저는 이제 어시스턴트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좀 약간 배척하시는 분들은 향후 어떤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멀리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성에서 넘어오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과도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고수하시는 매니아 분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뭐 AI가 등장해서도 물론 이게 계속 좀 더 고도화돼서 진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향후 이런 문화가 이제 예전에는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펼치기 어려웠다면 좀 전에 얘기하셨던 스토리처럼 약간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또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그걸 찾는 사람들은 뭐 이전의 것을 찾는 사람들도 찾는 거고 또 새로운 것들도 찾는 사람들이 부류가 또 생겨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냥 약간 좀 이런 문화가 생기겠거니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시장도 좀 바라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비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독님처럼 이야기하시는 그런 향후에 우리의 어떤 영상 쪽에서도 충분히 AI를 활용해서 예전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약간 비용이 적게 드는 상태에서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도해보기 충분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모인다면 저는 이게 또 분위기가 형성돼서 좀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에 조금만 더 붙이자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거장들도 사실 필름을 고수를 하거든요. 뭐 AI로 진짜 영상을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도 지금의 방식도 남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지금의 이 AI로 뭔가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거는 하나의 시장, 그 장르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냐면 환경이 안 돼서 꿈을 못 펼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으셔요. 그러니까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창작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약간 이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또 우수한 성과를 내셨잖아요.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좀 참여를 좀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좀 그런 성과가 이제 향후 대한민국에서도 좀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어떤 대회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AI 뭐 영상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는 간간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공모전. 근데 영화제는 이게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영상 콘테스트랑 영화제의 차이는 영화제는 말 그대로 영화라는 매체, 그 영화의 아이덴티티를 고유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중요한데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게 내러티브, 그리고 주인공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메시지, 예술 작품으로서의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행사였고 참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한 500개의 AI 영상 작품들이 왔대요. 출품이 됐다고 했고 심사위원으로는 뭐 이제 반지의 제왕, 뭐 듄 아바타 등의 이제 VFX를 한 이제 웨타라는 이제 글로벌 이제 VFX사의 이제 CEO인 리처드 테일러와 뭐 인도의 또 이제 영화계 또 거물 분들 이렇게 좀 두바이다 보니까 좀 심사위원들도 뻔뻔하게 이렇게 초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바이가 아무래도 AI를 좀 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거기서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해외 국내는 저 외에는 어떤 분이 출품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없을 수도 있고 뭐 있더 소수일 텐데 대부분 해외 유럽 쪽에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작품을 내주셨고 제가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했던 영화제라는 것인데 전 영화를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토리가 있고 완결성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는 짧고 약간 AI라서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걸 최대한 챙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제에 딱 걸맞겠다 생각을 해서 출품을 한 거고 아니나 다르게 그게 이제 먹혔던 거죠. 다른 작품들은 약간 미디어 아트에 가깝거나 아니면 뭐 예고편 트레일러 같은 느낌의 이제 왜냐면 AI로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왔는데 저희는 이제 액자식 구성으로 이제 스토리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그거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실제 심사평도 그런 거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본질이 있었군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부 이전에 했었던 공부와 전공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 대회 수상을 하면서 또 러브콜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뭐 예를 들면 그 웨타 그 CEO 리처드 테일러 같은 이제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추후에 뭐 이제 협업 포인트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두바이 1회 AI 영화제를 그러니까요. 했다 보니까 수상을 했다 보니까 거기 영화제 측에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영화제를 준비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트레일러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참여를 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오피셜하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네트워크 같은 게 좀 많이 생겼죠. 이제 뭐 인도나 이제 영화 시장 쪽 이제 사람들 그런 네트워크가 좀 생겨서 지금 막 이제 한 2달 됐기 때문에 갔다 온 지 막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또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또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그런 영화제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아, 네, 맞습니다. 지금도 경상북도에서 AI 메타버스 영화제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작품 접수까지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심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감사하게도 자문으로 좀 위촉이 돼서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약소하게 조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놀라실 걸 국내 작품 5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관심도가 지금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00점이나. 예, 해외 작품 합치면은 6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내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아직 오피셜하게 열린 건 알아서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이제 기관에서 시도를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몇 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나요? AI가 만들 수 있는 길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소라가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도 그 길이에 대한 한계를 이제 극복을 시켜주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되게 짧은 숏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몰 펌킨이라는 그 두바이에서 이제 수상을 한 작품 같은 3분짜리였거든요. 예, 3분도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1분에 3분 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 예. 3분 정말 기네요. 어찌 보면 생각보다 되게 긴. 그래서 그 AI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AI 연출 방법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AI 영상 거의 한 다 세보진 않아요. 10,000개 정도 있는 뽑아본 것 같거든요. 서비스 그 원래 그 플랫폼에서도 그 AI 관련된 영상 서비스들도 또 막 소개하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 그것도 조금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AI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스타트업을 하면서 진짜 거의 한 100가지는 써봤을 거예요. 현존하는 AI 툴. 예.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것도 아시다시피 뭐 피카도 있고 런웨이도 있고 픽스버스도 있고 하이퍼 뭐 등등 엄청 많단 말이죠. 이미지는 훨씬 더 많고요. 그거를 다 한 번씩 다 써보고 해왔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이제 장단점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 AI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편집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제 전공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제 저는 편집을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편집에 관심이 많아서 구조를 짜고 맞추고 셀렉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 지금 AI 작업에도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보고 빼보고 그리고 또 호흡도 이게 어색한 부분이 나올 때쯤 편집을 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색한 게 좀 줄어들고 약간 그런 눈속임 같은 것들 위주로 이제 하는 방법론 왜냐면은 길이를 길게 못 뽑으니까 3초씩만 하더라도 1분이면 20컷을 써야 되고요. 엄청나죠. 3분이면 60컷을 뽑았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그래서 많이 뽑아서 빠르게 셀렉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그 작년만 하더라도 약간 연속성에 좀 부족한 점이 좀 많지 않았나요? 예,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솔루션들이 나오고 조금 기술이 발전돼서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중들이 많이 쓰는 미드저니 같은 경우도 이제 캐릭터 레퍼런스 그쵸. 이런 기능들 이제 탑재되면서 조금 일관성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는 극복이 되겠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아예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약간 머리를 굴린 게 아직 데이터셋이 그렇게 학습이 많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한국 노인 저희가 노인이 나오거든요. 노부부가 나오는데 노를 치면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이제 조금 오히려 한계를 좀 역이용하고 그리고 그 원몰 펌킨이 좀 공포 장르고 좀 기괴한 장르인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막 AI를 뽑으면 약간 좀 약간 이 언캐니 밸리라고 하나요? 약간 좀 기괴하거나 손도 막 기괴하게 뽑히고 맞아. 이런 게 많은데 오히려 그거를 장르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이 단점을 최대한 이제 좀 역이용해서 그게 AI에 또 AI로 만드는 게 실사 촬영해서 만드는 거나 CG 하는 것보다 하위 호환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것만의 맛을 살려야겠다. 라고 이제 활용을 오히려 했었던 게 이런 게 이제 AI 연출적인 노하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일반인들이랑 좀 전문가셔서 그런지 더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약간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일반 사람들은 이게 막 미적인 것보다는 그냥 사람이면 손가락 5개 나와야 되고 약간 뭔가 맞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솔직히 외국인들 봤을 때 약간 동양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한국 사람이라고 딱 생각을 못하는 포인트들을 약간 우리만 아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랑 약간 일본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솔직히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근데 약간 미드전이나 뭐 이런 AI 툴들을 활용했을 때 한국 사람 그려줘 하면 약간 그냥 동양인처럼 그려줬을 때 그게 한계라고 느꼈던 것처럼 약간 감독님은 그거를 좀 역이용하셔가지고 약간 노인들도 어차피 노인들 했을 때 약간 제약적인 노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연속성에 맞습니다.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전에 기괴한 장면도 사실 지금은 또 검열이 심해가지고 나오기 어려운 장면들을 오히려 잘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 보면서 좀 남다르시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스테이블 디퓨전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은 아시다시피 검열이 오픈되어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창작의 자유가 사실은 뭐 미드전이나 이런 걸 쓰면은 제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이제 뭐 총격신 이런 것도 뭐 달리나 그런 거 뭐 미드저니에서는 뭐 이제 전쟁, 뭐 테러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검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이제 창작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툴.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썼었고요. 네. 그 스테이블 디퓨전도 이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이블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베타인가요? 그 서비스로는 지금 베타인지 어쨌든 활용은 할 수는 있는데 웹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건 이제 UI 중에 뭐 컴피 UI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완전 텍스트 투 비디오는 잘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요. 키 이미지를 먼저 뽑은 다음에 이미지 투 비디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SD에서 뭐 이제 런웨이로 가거나 그 조금 많이 융복합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가 안 되면은 뭐 가끔씩은 미드저니로도 쓸 때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투 비디오가 런웨이 말고 또 되는 게 또 다른 서비스가 있나요? 네, 그 피카도 이미지 투 비디오가 되는구나. 예, 되고 실제 그 원몰 펌킨 때는 피카를 이미지 투 비디오를 주로 썼었고요. 지금 뭐 픽스벌스 그리고 뭐 하이퍼 이런 이제 런웨이랑 피카보다 좀 뒤늦게 출시가 된 뭐 그런 툴들도 있고 저희도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은 이제 팔로우를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루틴이 그런 거 팔로우하고 막 기사 찾아보고 하는 아침 시작을 하는데도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이라는 이제 회사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주로 그러면은 회사에서 하시는 일은 그러면 광고 위주로 제작하고 계신 건가요? 뭐 광고를 포함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 영상 콘텐츠 관련된 이제 일들을 하는데요. 기존 그냥 원래 방식대로의 광고와 CG 작업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요.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뭐 이제
뭐 대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 저희가 광고 수주를 좀 최근에 좀 많이 받게 돼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아직 이제 뭐 릴리즈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고 또 AI로 이제 뮤직비디오에 들어가는 이런 소스들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고 뭐 이제 컨셉 아트 같은 거 이제 AI로 저는 이제 컨텐츠 업계에 있었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드라마 IP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작사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요. 근데 이제 AI가 가장 쓰이기 좋은 부분이 프리비주얼이라는 영역이거든요. 그 프리비즈라고 말하는데 사전 시각화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가 IP가 있으면은 투자자들한테 이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작품화를 하는데 투자자들이 글로만 봐서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거를 미리 보기. 미리 보기 데모 영상, 컨셉 티저를 만드는 건데 그걸 실사 촬영이 아닌 CG를 했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비용도 들고 퀄리티도 잘 모르겠고 소통이 잘 안 됐는데 이제 AI로 완전한 퀄리티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미리 비주얼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컨셉이나. 그래서 그런 티저 작업 같은 거가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했었던 작업도 제가 예전에 기획해놓은 IP를 이제 약간 예고편처럼 티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 분야가 되게 향후 각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국내 영화 드라마 시장이 조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제 그건 아니긴 한데 이거의 가치를 좀 알아봐 주시고 이제 저희한테 그런 거 하자고 하시는 분들 이제 제작사분들 계셔서 그런 작업도 몇 개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얼어붙은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서이기 때문이었는데 그럼 프리비지? 그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진짜 꽤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구현 자체가 어려웠다면 그냥 솔직히 약간 저예산으로 해볼 만한 근데 오히려 그 프리비지를 잘 만들면 또 투자를 받는데 또 용이하니까 향후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스타트업이나 뭐 투자 라운드는 뭐 이렇게 돌고 있지는 않은데 가끔 이제 투자자분을 만나서 IR을 가끔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AI로 만드는 프리비즈라는 솔루션은 지금 국내 K 컨텐츠 시장이 사실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그런데 지금 얼어붙어 있는 이 시장을 투자가 아직 안 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잘 돌 수 있고 왜냐면은 그걸 미리 보면은 시행착오가 줄고 그쵸. 리스크가 좀 감소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얼어붙은 걸 녹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솔루션이 될 거라 이렇게 좀 IR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뭐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특히 이런 영상 쪽, 영화 쪽 이런 거는 눈으로 읽는 거랑 영상을 보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약간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면 좀 더 뭐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 이제 펀딩을 받을 때는 AI가 더 많이 이제 이후에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면은 아마 시나리오만으로는 파이낸스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같이 영상 AI 뭐 프리비즈라든지 그런 걸 패키징해서 이제 뭐 피칭을 해서 이렇게 따오든지 하는 시장으로 향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그 대표님이랑 좀 전에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들었던 그 장면 하나가 있는데 패스트 캠퍼스에 딱 감독님 얼굴이 딱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그 패스트 캠퍼스 아니면 그 콜로소 이런데 거기에 콜로소 같은 데만 하더라도 약간 감독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연락들을 받고는 있는데요. 네. 제가 조금 생각보다 신중한 편이라서 아직은 지금 이 AI 기술로 영상을 만드는데 얘 누구한테 돈 받고 가르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소라의 시기나 이제 곧 그게 올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그때가 되면은 하겠다고 지금 이제 강의 플랫폼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다려 주시면 언젠가는 네, 예, 그렇게 너무-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싶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이어서 좀 전에 소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소라 등장 이후에 저도 좀 놀랐고 이전에 뭐 런웨이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소라처럼 뭔가 되게 정교하고 또 롱테일의 어떤 그 컨텐츠가 나오기가 좀 어려웠는데 뭐 1분짜리 영상을 뭐 몇 마디의 텍스트만으로도 좀 생성하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놀랐고 뭔가 진짜 이제 표현 방식들이 되게 고도화됐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소라의 발표가 좀 감독님한테는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일단은 충격 그 자체여서 그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너무 그 충격을 먹어. 왜냐면 비슷하다니까. 약간 저도 좀 아니, 그게 진짜 저는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저희야말로 제일 앞선에서 AI 영상 만드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또 심지어 자체 모델도 막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를 다뤘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충격?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소라 그 영상들 샘플들이 막 편집돼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조금 개선된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이 나와서 이건 무조건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저는 GPT 그때보다도 그때 더 충격. 더 충격이었죠. 맞아요. 영상 쪽이 또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그쵸. 그런 것이 너무 충격이었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기인 줄 알고 왜냐면은 이제 좀 조심스럽지 뭐 그때 맞아, 요즘에 한두 달 전 그 소라 나오기 한 달 전인가 뭐 제미나이 뭐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맞아. 그래서 그런 건가 짜집기 하고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니컬 리포트를 좀 이제 까서 보니까 애초에 그 구조 자체가 이제 디퓨전 트랜스포머 모델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GPT가 이제 발전했었던 그런 형식, 아키텍처랑 비슷한 그런 접근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월드 크리에이터, 월드 시뮬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만드는.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저희가 걷는 장면 제가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런웨이나 이런 거는 움직이는 행동은 해요. 다리를 장면이 움직이죠. 장면도 움직이고 바닥이랑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공중에서 그냥 허공에서 이제 걷는 발길질하는 느낌인데 소라는 이 땅이라는 것을 알고 이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어떠한 그 물리적인 그런 게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충격이었죠. 저 되게 오히려 전문가가 받은 충격이 되게 더 크시군요. 또 영상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이해도도 다를 것 같아요. 그 소라 발표 나서 저희한테 항상 비관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었던 선배들이 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거 진짜 너네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해. 또 그 이후에 또 최근에 그 소라가 베타 테스트를 모집을 하면서 되게 더 많은 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막 몇백 개, 막 수백 개의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진짜 이거는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뭔가 그 런웨이도 약간 아쉬웠고 피카도 아쉬웠는데 이제 한 1분짜리의 어떤 영상을 이런 텍스트만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꿈꾸던 게 뭐냐면 이제 이전에는 이미지로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을 써서 블로그나 이런 걸 많이 했다면 그리고 또 이런 뭐 이미지 쪽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넘어와서 또 되게 그런 게 또 사람들한테 뭐 선망의 대상이 됐고 지금은 영상 쪽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선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영역이 이제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다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그걸 경험했을 때 되게 솔직히 글을 썼을 때 감동도 되게 좋은데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충격은 또 대단하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좀 뭔가 인간의 창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소라를 되게 비중을 두고선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 이런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이 기술을 맞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또 감독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이 인간들의 그 인지와 제도와 그런 거를 먼저 앞서는 상황이라서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술이 먼저 발전하는 지금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소라 같은 케이스가.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픈 AI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소라를 지금 이제 액세스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런 이제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선은 제도가 빨리 법과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어야 창작자는 그 안에서 사실은 그 틀이 있어야 그 안에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들이 만약에 전부 다 액세스가 돼버리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세상을 좀 혼란시킬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뭐 딥페이크로 뭐 사기나 이런 범죄에 활용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이제 법과 제도가 빨리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거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오히려 그냥 AI는 말 그대로 도구잖아요. 창작을 하는 주체는 저는 항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예,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CG를 하는 사람도 뭐 마야라는 툴이 있고 뭐 블렌더라는 툴이고 각자 쓸 수 있는 툴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중에 그냥 AI가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AI로 만든 콘텐츠들은 앞으로 명시를 하는 식으로 다 제도가 확립이 될 것 같은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걸로 뭐 아예 모든 걸 대체를 하고 뭐 숨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AI를 썼어. 그래서 이만큼 나왔어. 이런 문화가 좀 형성돼서 AI 장르가 또 형성이 되고 또 기존의 사람들이 원래 이제 장인 정신을 갖고 원래 하시던 그 방식은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그 저작권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좀 지금 어떤 단계로 좀 진행 중인지 제가 알기로는 뭔가 아직 뭐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입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외국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례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거의 1순위가 저작권에 문제 없어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이어서 좀 감독님이 알고 계신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AI 제작 수주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보세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정확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 뭐 없습니다. 뭔가 이제 아예 무법지대인 거죠, 말 그대로.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법은 항상 선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아직 그 정도의 시기가 안 왔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없는 게 일단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지금 유튜브 정책 같은 걸 보면은 AI로 뭔가를 만드는 거에 문제 삼지는 않지만 AI로 뭔가 만든 걸 업로드할 때 AI로 만들었음을 좀 명시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AI로 만들었음을 밝히는 것을 좀 권고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는 이제 제도가 확립되는 것 같고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기존 작업이랑 조금 비슷하게 현재는 적용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초상권. 제가 뭐 유명 배우 A 씨의 얼굴을 생성을 해가지고 저희 컨텐츠 썼다. 그러면 그분의 얼굴인데 동의가 없이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AI가 아니더라도 단순 포토샵 합성이라도 네. 문제가 되는 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남의 뭐 제품 같은 거를 똑같이 카피해서 생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현재까지는 저작권 같은 거는 뭐 국제적으로도 뭐 지금은 그게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초상권이라던가 사진에 적용되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참고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도 저도 이제 업로드를 할 때 이제 뭐 요즘에는 내 모습도 학습을 해가지고 텍스트만 입력하면 아바타 그 헤이젠이라는 서비스나 뭐 인공지능 보이스를 쓰거나 뭐 이런 활용 방법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유튜브 업로드할 때 아예 그 명시를 하게끔 체크를 하는 란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그 AI 활용하면 그걸 하고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앞부분에 그 영상에 나갈 때 그 상단에 뜨더라고요. 유료 광고 포함돼 있다 이것처럼요. 네, 그래서 떠서 이제 좀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문화로 좀 정착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저작권 관련해서 그런 쪽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AI로 캐릭터 만들어서 그걸로도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AI로 이제 캐릭터를 이제 창작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뭐 법을 제정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AI가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에 인간이 창작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현실에 있는 것에 대한 뭐 여러 데이터들이 저희가 쌓이고 거기서 레퍼런스를 얻어서 조합을 해서 새로운 걸 창작하듯이 AI도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걸 참고를 해서 생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인간의 뇌의 원리랑 가장 이제 가깝게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 점점 더 오히려 인간의 창작 방법이랑 비슷한 게 될 거고 AI가 왜냐면은
세상이 그 학습을 한 거지 학습은 카피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피는 아니라서 아예 베껴서 갖다 쓰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캐릭터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또 새로운 창작이라서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AI로 뭔가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컨텐츠에 잠깐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저희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좀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선례가 없으니까 저희가 선례가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많이 알아보곤 했는데 결국에는 개인적인 제 사견은 저작권 문제를 삼으면은 지금 세상이 오히려 뒤집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AI 뭐 이미지나 영상 되게 글로벌하게는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다 문제가 돼버리는 순간 오히려 세상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되게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 AI도 결국에 있는 것들 기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다 이제 말하고 결국 창작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이 말을 들었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새로운 거 만드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AI의 창의성이 사람을 약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 창의성이라는 그 정의가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서 뭐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창의성은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만이 창의성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술은 결국에는 공개를 해야 예술이란 말이에요. 네. 예술이라는 것은 창작자가 있고 예술이란 매체가 있고 그걸 보는 관객이 이 창작자의 메시지를 담은 이 매체를 향유하는 그 과정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작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했던 게 뭔가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는 게 창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것을 선정해서 그것을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혹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느냐가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게 선택을 사람이 하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는 GPT가 선택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그거만의 이제 또 완전 풀 AI 장르라는 게 또 생길 것 같고 처음에 기획만 인간이 던지고 파이널까지는 다 AI가 해주는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동의하는 편입니다.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이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결국에는 AI가 아무리 고도화가 돼도 인간만의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 인간만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좀 미래를 좀 내다보고 있는데 약간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뭔가 저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AI를 대할 때 좀 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역, 창작이나 뭔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좀 감독님만의 어떤 그런 좀 노하우나 방법들이 좀 있으신지. 저는 이제 아이디어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인공지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왜냐면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야 거기서 조합을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크리에이티브를 내서 만드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뭐 인공지능이랑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정말 크리에이티브와 그런 인간만의 고유의 것은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그림을 그려요. 정말 매일매일 한 땀 한 땀. 근데 그 과정의 그 장인 정신과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서의 그런 것이 이제 인간 고유의 뭔가 가치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결과물만 봐서는 제가 3개월 동안 그림을 정말 한 땀 한 땀 그린다고도 인간이 더 잘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과 노력은 또 인간 사회에서 또 그런 거에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예술의 또 특성이 그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과정 위주의 그게 되지 않을까. 네. 장인이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걸 공장 생산품이랑 퀄리티는 공장에서 만들기 더 좋을 수 있어도 그 장인이 만든 그거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잖아요. 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또 감동을 얻는 거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그 음악 이제 공고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1등을 이제 AI가 했대요. 네, 수노 AI. 수노 했대요.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결과를 보게 되고 결과만 일단 보게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가수가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마저도 뭔가 그냥 생성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겪은 걸 허구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매료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진짜 이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그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거기 가려지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해보죠. 굉장히 좀 어려운 네. 이제 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음악 쪽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저희도 이제 음악을 만드는 AI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뮤지컬 곡을 하나 뽑았는데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내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예, 놀라운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 생각은 그 과정을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그거를 관람하는 형태로 예술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이브가 좀 더 예를 들어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 라이브의 가치가 더 올라가거나.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진 예술 같은 경우도 디지털이고 누구나 컴퓨터로 볼 수는 있지만 사진전이라는 걸 열잖아요. 그쵸. 그 공간에 가서 그걸 관람한 행위. 제가 아까 말했던 예술 창작과 매체와 관객이 이거를 보는 행위가 저는 예술이라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과정 내가 창작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기대 심리를 가지고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나는 이 예술을 보고 싶어 해서 그 가는 과정과 이런 거 다 예술 관람 행위에 저는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느끼는 만족감과 그런 이제 가치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조금 더 형식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단순 뭐 이제 온라인에서 그냥 뭐 파일로 보는 뭐 맞아. 그런 음악이나 이미지 비디오는 조금은 이제 그 시장이 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형식을 또 갖추면서 경쟁력을 취하려면 아마 그런 오프라인 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람들은 이제 AI가 이게 발전하면 할수록 이런 어떤 기존의 뭐 미디어 쪽에 엄청난 발전이 있겠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걸 만든 사람에 대해서 저는 또 되게 포커스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걸 향유하기 위해서는 뭔가 작년에도 되게 유행했던 게 막 연예인들 팬클럽들이 막 어디 카페 빌려가지고 같이 막 뭐 모임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이런 게 이제 기존에는 어떤 특정 아티스트들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크리에이터의 영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크리에이터가 돼서 좀 뭔가 그걸 나의 어떤 관점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더 많은 모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 그리고 또 질문해 주셨던 것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오프라인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과 연결이 되면서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수노 AI나 뭐 이런 AI 영화가 뜨더라도 그 나온 결과물이랑 또 사람하고 대화 나눠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깊이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딱 막 드러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저는 관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현대 예술이 사실은 그 작가의 포커스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맞는 또 부분이라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노나 뭐 비디오나 이제 다 만들 때 그냥 뚝딱 만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창작의 그 인고의 시간들이 있고 그 고통이 되게 있는 작업이거든요. AI 작업들도 정말 많이 뽑고 선택하고 고민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 또 세부적인 수정도 또 계속 프롬프트를 치면서 약간 연금술처럼 이것과 이걸 조합하면 이런 게 나오나? 요거가 요거를 조합하면 이게 나오나? 이런 데서 크리에이티브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술이란 단어 너무 좋네. 네. 저는 AI 콘텐츠 작업은 연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되게 좋네요. 예. 프롬프트라는 재료 던져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거를 보고 판단해서 고르고 또 이제 수정하고. 예. 결국엔 또 그 몫을 또 인간이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창작의 형식이 조금 다르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AI 기술들이 발전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일을 점점 사람들이 안 하게 될 거라서 그 시간에 남는 시간에 그럼 뭐 하냐? 더 놀 거다. 그러면 이제 엔터가 더 뜬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 요 AI가 좀 더 발전함에 있어서 이 엔터 산업 쪽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만큼 AI가 기술이 발전을 해서 많은 좋은 제안들을 이렇게 주면은 거기서 또 선택을 하는 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선택하는 것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같은 컷을 찍더라도 여러 버전의 테이크가 있잖아요. 그걸 편집단에서 뭘 할지 고르는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고 AI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장면을 만드는데 저희 미술 감독님이 세팅을 막 한 열 몇 개를 갖다 주시면은 그거 다 생각하는데 더 오래 걸리잖아요. 한두 개만 주시면은 금방 고를 수 있는데 영화를 찍을 때는 그것처럼 AI는 기술 발전 오히려 더 많은 걸 주니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것 같네요. 데이브님도 맞아요. 네. 그 회사에서 이제 그 AI 회사에 리튼이라는 AI 회사에 계신데 아, 네네. 그 AI를 통해서 업무를 굉장히 빠르게 쳐내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일이 더 많이 쌓여 있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을 더 주시더라. 네. 그렇죠. AI는 일을 주는 예, 역할도 또 생산성이 빨라진 만큼 또 그래서 다들 또 이렇게 어떤 뭔가 기업에 이렇게 속해 있기보단 또 개인이 비즈니스 하는 상황이 저는 또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냥 진짜 그런 개인이 사업을 하면은 이제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또 이렇게 또 일을 내가 또 중단할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AI가 아니었다면 뭐 한 10시간 걸렸다면은 뭐 지금은 저도 이전보다 좀 생산성도 많이 높아졌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예전에 뭐 10시간 일을 했다면 뭐 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시간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업무를 쳐낼 수 있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을 좀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아직까지는 뭔가 더 많이 해서 뭔가 자리를 좀 잘 잡아야지 약간 이런 관점인데 향후에는 좀 일을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궁극적으로는 들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일만 해서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사람이 뭔가 인풋만 놓다가는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쉬는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결국엔 내가 더 많은 그리고 해외에서도 되게 뭐 이렇게 부의 추월차선이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 하루에 뭐 한 4시간, 6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좀 약간 이게 문화가 안 돼 있는데 좀 제대로 쉬는 법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진짜 제대로 쉬어서 뭔가 저도 어쨌든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좀 약간 고갈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제대로 쉬는 법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것도 AI가 도와주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코파일럿의 역할이겠죠, 그야말로. 이제 AI가 제안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조금 완결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말 그대로 비서 역할을 좀 해줘야 그게 궁극적인 이제 목표죠. 사실 그렇죠. AI 기업들의 인간이 조금 더 쉬고 단순 노동직업적인 일들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니까요. 감독님은 이런 피카나 아니면 런웨이 말고 이런 영상 관련된 AI 툴 말고 그냥 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업무에 쓰시는 좀 AI 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주로 창작에 위주로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건 GPT죠. 아무래도 네. GPT 활용해서 요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좀 아티클이 길다 하면 좀 요약을 받거나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근데 대부분 창작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창작할 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오면 제 프롬프트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네, 그런 것들을 뭐 도움을 받거나 하는 쪽으로 조금 활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메일링 할 때 외국에 보낼 때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더 이제 메일 보내는 그 스타일로 이메일용으로 이제 좀 바꿔달라 번역을 그런 쪽에 이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쪽은 혹시 어떤 거 아까 전에 미드전이랑 스테이블 디퓨전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좀 사용하시는 툴들이 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냉간한 건 다 써보기는 했어요. 뭐 레오나르도라든지 뭐 달리도 있고 뭐 엄청 많이 쓰긴 했는데
뭐 수도 없이. 근데 이제 결국에는 추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쉽게 시작할 때는 미드저니를 해봐라. 왜냐면 기본적인 최적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퀄리티가 보장이 되니까 쉽게. 근데 이제 전문 영역으로 가려면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검열이나 이런 뭐 창작의 자유도 제한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SD를 많이 쓰고 미드전을 좀 서브로 쓰는 느낌으로 가되 향후에는 아마 달리를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가장 이상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GPT를 통해서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스테이블 디퓨저는 다 파라미터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거지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쓰는 게 주객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인공지능을 쓰려면 인공지능이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 달리가 GPT와 함께 이제 연계가 되면서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다 그렇게 될 것 같다. 예. 그 달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것 같더라고요. 숨기고 있죠. 예. 그 너무 이렇게 특히 이미지 쪽이 하는 게 뻔하니까 뭐 유명인들 이미지 같고 범죄에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못하진 않을 것 같아. 이미지 쪽을 걔네가 이런 미드전이나 지금 그런 다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디퓨전보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한다면은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에 이제 AI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한 3분 정도 계신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달리는 달리체가 있다. 달리만의 그 그림체가 있다. 그 실사와 일러스트의 그 중간에 어정쩡한 그 체가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달리로 만든 거다. 그거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달리는. 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오더라도 좀 이해를 하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미드저니의 약간 2버전 낮은 단계, 약간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이번에 클로드 3가 나오면서도 되게 사람들 놀라고 있잖아요. 엄청 인간처럼 쓰고 그것도 클로드 3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 반응 보고 아마 또 GPT-5를 공개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이런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 클로드 3 사람들이 되게 써보면서 블로그 글 쓸 때도 그렇고 어떤 신문 기사 쓸 때나 아니면은 요즘에 글 쓸 때는 클로드로 많이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거의 구분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근데 이게 지금 GPT가 저희한테 충격을 안아줬던 게 작년 2월 달이었잖아요. 뭐 그쵸. 재작년 12월 달부터 이게 그 소개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한 2월 3월 달부터 이제 좀 인기가 있었는데 불과 지금 한 1년도 안 된 사이에 벌써 뭔가 이제 인간이 쓰는 거랑 구분이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걸로 봐서는 진짜 향후 10년 저는 한 20년 정도 그 이상을 좀 내다보고 있긴 한데 한 향후 10년 동안은 진짜 AI 관련된 일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로 자리를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결국엔 지금 뭐 경기도 되게 어렵고 막 이러다 보면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세이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 기존에는 아예 못했다면 AI 툴만 잘 익혀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스마트폰도 그 못 쓰면은 아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는 AI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대비 지금 AI 활용률이 국내가 좀 되게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컨텐츠 업계는 더더욱 헐리우드도 막 이제 소라 나와서 막 긴급 회의하고 그런 거 아시죠? 막 그러고 있는데 국내는 그러지 않아서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그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AI로 컨텐츠를 창작하는데 필요한 툴들을 저희 내부 용도로 아카이빙을 쫙 해놨어요. 그리고 AI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유튜브들 쫙 아카이빙하고 사이트 아티클 싹 아카이빙. 근데 그 아카이빙이 2분도 계십니다. 저희 그래요? 이제부터. 예. 감사합니다. 한번 가서 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아카이빙을 해놨는데 이게 저희 내부에서만 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왜냐면 국내 시장에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서비스들 툴들도 모아두고 유튜버 AI 관련 유튜버 분들도 다 모아두고 그냥 기사 뭐 이런 다 모아두는 그냥 AI 정보를 다 모아둔 그냥 누구나 그 열람하는 약간 그냥 도서관 같은 거를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좋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처음엔 그냥 올 해초에 그냥 아이디어 정도 그냥
생각해서 이제 그냥 하나 파가지고 그냥 이제 만들었는데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유용하다. 지금은 그냥 단순 서비스들만 몇 개 분류해서 해놓은 되게 러프한 상태거든요. 되게 날것 그 자체.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한번 좀 더 고도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개발자분도 채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AI 카이브라고 AI를 다 아카이빙한다라는 생각으로 뭐 저희가 뭐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약간 무식하게 다 아카이빙을 하는 거예요. 열람하실 수 있게. 그래서 차후에는 뭐 이렇게 두 분이 저희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AI 관련 정보 또 이제 수익화나 이런 것들도 전문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관심 있는 분은 뭐 수익화 카테고리에서 뭐 두 분의 뭐 유튜브나 다른 분들도 다 내가 이런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그냥 그거 다 링크로 넘어갈 수 있게 유튜브 링크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모아두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국내 시장도 특히 저희는 컨텐츠 쪽 시장이 좀 AI가 빨리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왜냐면은 전문가들이 빨리 AI를 잘 써야 맞아요. 그 1인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쓸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저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해외 정보가 영어로 돼 있고 맞아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번역도 좀 자동으로 좀 돼가지고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보를 다 모아두는 뭐 저희가 뭐 선정해서 막 셀렉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영상 나갈 때쯤 하단에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링크 알려주시면은 지금은 굉장히 상단이구나. 그러니까 화면에 감사합니다. 여기인가? 여기다 여기. 지금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인데 이제 추후 이제 차차 업데이트 예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확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실 그 플랫폼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형 AI 모델을 다는 거거든요. 창작 모델, 이미지랑 비디오랑 오디오까지 여러 서비스를 섞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AI 카이브 플랫폼을 사실은 이제 하려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사실은 AI 특허 기술이 있거든요. 이제 효과음을 생성해주는 AI인데 그래서 뭔가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뭐 피카도 그거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비디오가 나오면은 저희 효과음까지 같이 예를 들어 뭐 걷는 장면이 나온다. 그럼 발걸음을 따로 넣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미지나 영상은 빨리 나오는데 그 효과 없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수작업이거든요. 그걸 폴리 사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이 비디오 투 폴리, 비디오를 인식해서 알아서 걸맞는 그 효과음을 생성해서 싱크까지 맞춰주는 거가 저희 특허 기술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탑재를 같이 해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같이 한 번에 뽑는 그런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탑재할 만한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모든 것을 아카이빙 AI 관련된 컨텐츠 제작을 필요한 AI 약간 종합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탑재를 시키려고 향후에는 그거는 좀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하는 모델의 이제 특징은 한국형 결과물이 좀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링컨을 치면은 링컨은 구현이 완전히 잘 되잖아요. 막 보타이까지 뭐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로. 근데 이제 그리고 영어로 쳐야 되고. 근데 지금 세종대왕을 치면요 미드저니 뭐 약간 만주족이 나옵니다. 약간 동양적인 약간 좀 중국 느낌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K 컨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쓰기에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 광화문에서, 마포대교에서 뭐 하늘을 나는 슈퍼맨을 만들고 싶은데 마포대교를 모르죠. 근데 금문교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형 그런 데이터셋을 사실 확보만 지금 하려고 이제 뭐 이런 공기관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이제 라벨링해서 학습시키면은 또 그런 게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를 조금 준비를 하고자 그러려면 이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좀 이제 저희도 이제 투자 라운드를 좀 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글에서도 마찬가지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미지나 이런 영상 쪽에서는 아마 그 격차가 저는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이런 AI를 진짜 제대로 활용하는데 약간 좀 장애물 방해하는 요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우리만의 그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냥 한국 사람이 써도 진짜
외국 사람들이 그 느끼는 만족감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저는 이 AI에 대한 그 활용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아직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노부부를 그려줘라고 하면은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안 나오고 그쵸. 약간 이상한 분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풍이 좀 나는 경우 약간 그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좀 뭔가 우리만의 특화된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 생성된다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그 기술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원래 본업이 영상 쪽이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특허를 좀 어떻게 내실 생각을 하셨는지. 오히려 영상 쪽이어서 그 작업의 페인 포인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수작업이 들어가는 포인트를 사실 이제 좀 이상적인 뭐 기술이나 화려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거를 좀 저희는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음을 싱크를 맞춰서 넣어주고 생성해주는 그런 기술은 이건 바로 실무에 사용할 수 있겠다. 조금 뭐 고도화되기 전에 프로토타입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체감한 이게 너무 수작업이다, 노가다다 이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 AI가 해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짰죠. 비디오를 보고 캡션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텍스트 투 오디오, 뭐 텍스트로 뭐 오디오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비디오를 보고 캡션을 받아서 오디오를 만들면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이제 그 이제 설계가 떠오른 거죠. 물론 제가 인공지능을 전공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그때 그랬거든요. 세상의 모든 기술은 다 이미 있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아이디어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이제 연구소장님, 이사님이 지금 서울대에서 그 인공지능 박사과정 중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워낙 또 유능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창업을 한 PD님이 그거를 잘 진행을 해주셔서 그렇게 개발까지 하고 특허도 내고 뭐 논문도 또 그 투고해가지고 KSC 2023에 우수 논문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계속 연구도 하면서 컨텐츠 창작도 하는 조금 약간 미디어 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그러면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멤버 구성은? 저희가 총 지금 현재 인하우스에는 7명 정도가 있고 이제 외부 또 연구원 인력들분이 계신데 일단 저희 정규 인력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감독과 대표직을 맡고 있고 부대표직과 프로듀서 역할을 해주시는 전략 경영을 이제 담당을 해주시는 PD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담당해주시는 저희 연구 이사님 소장님 계시고 나머지 한 분 이제 저희 플랫폼 이제 개발해주시는 제너럴한 이제 개발자, 웹 개발자 분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AI 아티스트 분들입니다. 콘텐츠를 이제 생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당장 투자를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콘텐츠 제작으로 매출을 올리는 아까 말했던 AI 광고나 AI 뭐 뮤직비디오, 프리비즈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작업해 주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두바이 그 영화제 수상 이후에 이렇게 좀 멤버들이 구축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원래 이렇게 팀원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생겼던 건가요? 두바이 때는 저희는 인원은 3명이었고요. 아까 PD님이랑 이제 박사님, 연구이사님, 이사님 이렇게 저랑 이렇게 3명이었고 3명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AI 보도 자료도 좀 나가고 AI 활용한 매출이 조금 이제 생기면서 매출이 생기는 것만큼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인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구조로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지금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만드신 좀 잠깐 제가 봤는데 아직은 이제 엠바고라서 엄청 아셔서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되게 독보적인 좀 영향력을 가지실 거라는 좀 기대감이 들 정도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유명해지시기 전에 사인 향후 온에어가 되면은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세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중앙대 영화과 학과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저랑 계속 그 학교 안에서도 이제 막 단편 영화 막 습작 만들고 졸업 작품 만들고 이러는데 그때 같이 계속 했었던 이제 동문 후배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같이 회사를 차리게 됐고 그리고
저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이걸 개발을 하고 하려면은 사실 AI라는 것을 개발을 하는 좀 그 전문적인 영역이 되게 흔치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주변에 그 좀 AI 좀 업계에 일하시는 좀 컨설턴트 분이 있어가지고 그 저희 소개해 주시죠. 네, PD님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하시게 된 그런 케이스고 나머지 이제 AI 아티스트 분들은 저랑 예전부터 뭐 광고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뭐 영화 작업 같은 거 계속 같이 했었던 분들 중에 조금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뭐 후반 작업, CG나 이런 거에 좀 친화적이신 분들 그리고 저희랑 마음이 잘 맞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셔와서 예, 같이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팀이 멤버가 좋네요. 전문가 딱 한 명에 또 크리에이티브적인 대표님, 감독님 딱 계시니까는 남들이 좀 바라보지 못한 영역들을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AI 관점으로만 봤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뭔가 이게 발자국 소리에 맞는 소리를 솔직히 저도 되게 그 싱크 맞추는 게 편집할 때 싱크 맞추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엄청난 기술 그런 약간 페인 포인트들을 또 잘 찝으셔서 니치한 영역에서 딱 그 전문성을 갖게 되신 것 같아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나중에 그 향후에 그 소라가 나오더라도 아마 그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이 결합해서 쓴다면은 또 대단한 또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뭐 AI가 어차피 다 해주는데 뭐 인력이 그렇게 필요가 있냐. 뭐 개인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AI 외주 제작 말고도 훨씬 더 싸고 잘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잘하면은 어차피 툴은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물들을 이제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이 하기엔 조금 힘든 영역까지 저희는 좀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은 조금 거기서 좀 차이가 아마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나뉠 것 같아요. AI를 활용해서 개인이 좀 이제 뭐 수익화를 내고 뭐 창작을 하는 그 시장이 또 있을 거고 저희처럼 이제 아예 컨텐츠 전문 시장에 있으시던 분들이 모여서 조금 더 계속 이제 커머셜한 그걸 내면서 또 다른 3D나 저희 그런 기술도 같이 융복합해서 활용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구도를 3D 공간에서 잡아놓고 그거를 이제 디퓨전으로 탁 이제 다 텍스처를 다 입혀버리거나 이런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식들을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또 생길 거고 사실 이제 나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지금 많이 되게 연구도 하시고 어떤 논문도 보시잖아요. 근데 좀 즐겨보는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는 SNS 채널이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가 좀 있으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들이 제가 한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뒤져보고 지금 제 유튜브는 그 알고리즘으로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뭐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보여서 뭐 그거를 어디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제 이 알고리즘에 도배되어 있는 것 중에 알짜들을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AI 카이브에다가 다 이제 계속 쏴줄 수 있게끔 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보를 아는 루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금은 맞아요. 되게 정보가 소규모 커뮤니티들도 많이 있고 막 아시다시피 뭐 오픈 채팅만 되게 많은데 어디가 뭐가 있고 이것도 잘 모른단 말이죠.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진짜 다 아카이빙해서 그럼 오픈 채팅방 링크까지 사실 아카이빙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서 볼 수 있게. 감독님이 그 제너레이티브 방에 계셨었죠? 저는 엔간한 방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방에 특히 그 방장님이 그 이미지 생성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그 방에서 이 방에 계신 분이 여기서 수상하셨다고 해서 그거 보자마자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양하게 여기저기 계시군요. 네,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마다도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추구하는 이쪽은 요런 거 위주로 다루고 요런 건 요런 정보 위주로. 그러니까 그것조차 대부분의 대중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저도 거기서도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그 카톡방에서. 그러니까 제가 얻은 것만큼 그분들의 또 이런 커뮤니티를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장이 또 되면 좋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도 저희가 만약 그거 업데이트 되면은 상단에. 네네. 감사합니다. 같이 유명해지게 만들어주세요. 네. 너무 근데 영상이 나가면 좀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좀 전문가의 관점으로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 쪽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좀 더 고도화돼서 작업을 한다면 충분히 되게 우수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면서 좀 향후 이 시장 자체를 좀 많이 지켜봐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정말 앞서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주변에 지금 또 영화 감독 분들 계실 텐데 되게 앞서서 AI 도입하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없으시죠 지금? 대부분은 부정적이셨죠.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되겠냐? 이게 영화 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영화의 퀄리티는 거의 이제 모든 영상 매체 중에 제일 하이엔드의 매체란 말이죠. 맞아. 특히 요즘 드라마도 이제 거의 영화 수준을 넘어서는 OTT 시장이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눈이 그 기준이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AI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약간 장난 수준 뭐 숏폼 이렇게 받아들이지 뭐 틱톡 영상 뭐 이렇게 찍듯이 뭔가 재미난 요소로 보지 이거를 그런 커머셜한 그런 컨텐츠에 쓸 수가 있겠냐라는 시각들은 부정적이셨던 거고 근데 소라 나오고 나서 이제 달라졌죠. 네, 그거는 진짜 그러한 걱정을 이게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런웨이 젠 1, 젠 2 나오고 1년도 안 돼서 소라 공개되면은 2년 뒤는 어떨까요? 3년 뒤는 어떨까요? 저는 항상 말 그냥 이제 그 게임이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네. 그냥 좀 약간 무장해제하고 네. 빨리 받아들여서 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버틴다고 해서 물론 뭐 안 써도 대니님이랑 좀 저희 이전에 나왔던 게스트분이랑 했던 얘기는 원래 뛰어난 사람은 뭐 박찬욱 감독은 당연히 뭐 AI를 쓰던 안 쓰던 뭐 잘하시는 분이고 그게 아닌 약간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좀 더 이 AI를 활용하면 남들보다 여러모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기회의 장이죠. 맞아요. 네. 너무 기준을 진짜 뭘 해도 잘하는 사람에게 두면은 그 사람은 뭐 진짜 AI가 있건 없건 잘하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되고 없는 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테스트 그 AI가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AI를 처음 접하실 때 약간 허들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얘는 좀 길들여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내가 아 했는데 얘는 어라고 얘기하네? 그리고 나는 포크를 잡은 모습을 그려줘 하는데 자꾸만 포크가 딴 데가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안 돼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쓰는 분들은 될 때까지 뭔가 해보면서 한 100번에서 한두 번 하면 약간 거기서 가능성을 느끼고 계속 그걸 딥하게 파시는데 일반인 분들은 몇 번 해보시고도 안 되니까 아직 멀었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제하고 좀 이 기술을 좀 조금씩 터득하면서 얘가 지금 이 정도 좀 전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정도인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를 하시는 사람하고는 그때 도래했을 때 이미 활용도는 지금도 제가 봤을 땐 진짜 결과물이 상당한데 근데 아직 우리가 아는 AI 영상 쪽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잘 접목해서 아까 전에 뭐 3D 렌더링을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 활용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가능성을 보고선 접근하는 사람하고는 진짜 저는 되게 그 기술이 점점 더 발전됐을 때 결과물은 더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홍보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은 좀 이 시청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하시고 저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라고 하기에는 네네. 조금 아까 충분히 많이 말했던 것 같아서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직 뭐 플랫폼 이름도 100%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AI 아카이브 이거를 섞어서 AI 카이브라는 이제 플랫폼에 무료로 그냥 모든 정보들을 그냥 다 취합하는 뭐 저희가 뭐 선정해서 뭐 드리고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도서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저희도 그거 직접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거든요. 사실 원래 저희 회사 쓰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조금 더 그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모델도 거기에 장착이 돼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뭐 월구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존에 지금 워낙 AI 툴들이 생각보다 비싸니까 예, 그런 것보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전 K 콘텐츠 종사자로서 K 콘텐츠 시장이 좀 AI에 접목을 해서 빨리 좀 더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시장이 커져야 저희가 또 성장을 하니까요. 그쵸.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업데이트 상황 지금은 되게 미약한데 이제 업데이트 상황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가끔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은 되게 유용한 그런 플랫폼이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AI로 뭔가 광고를 제작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영상 컨텐츠를 만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기존 촬영이나 CG 작업 대비 어쨌든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회사 이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저희 회사 이름은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입니다. 예, 자유의지인 프리윌과 일루전을 합친 프리윌루전. 예, 네네. 자유로운 망상 속에서 일루전. 예, 좋네요 이름. 예, 창작이 나온다 뭐 이런 뜻이고요. 네네. 예,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을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랑 이제 컨택을 할 수 있으니 제가 딴 건 모르겠는 자부합니다. 국내에서 AI 영상 컨텐츠 제작은 저희가 제일 독보적으로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AI로 영상 만든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실증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맞아요. 저희는 실증들이 가장 많고 세계 무대에서 또 인정받은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그 광고 나오면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저희가 또 그것도 또 같이 좀 홍보해서 제가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